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중공의 단전 사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은 멋대로 단전을 해놓고 이를 요시용디엔이라고 표현합니다. 질서 있는 전기 사용이란 말이 황당하지만 다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당 중앙이 큰 판을 보면서 두고 있는 하나의 큰 수입니다.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지한 탓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진핑은 2021년 4월 환경정상회담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립 서비스인데 이를 두고 중공이 미국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산업 생산이 멈추게 되는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계략으로 계략에 대응하는 역발상의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중공으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탄소 중립을 지켰다. 그 바람에 생산이 마비됐으니 그 책임이 중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원흉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초환전을 벌이고 있다고 많은 해외 평론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전을 하게 되면 산업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 가격이 높아집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중공은 비록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지만 아직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중공이 고육책으로 단전으로 자국 내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망가뜨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달러 패권까지 위협한다는 계획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동기어진 전략으로 서방 세계를 협박하는 겁니다. 현재 중공 단전의 현황을 보면 대략 10개성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랴오닝, 지린, 헤일롱장 등 동북 3성입니다. 그리고 주 삼각 지역의 광동성은 산업시설이 이틀 가동하고 닷새를 쉽니다. 장수성에서는 기업 등급에 따라 제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저장, 윈난, 칭하이, 닝시아, 신장, 산시 등에서도 전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헝다 부동산 붕괴 우려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산업 생산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공에 휘몰아치고 있는 단전의 폭풍은 그야말로 파천황입니다. 남방에서 북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민간의 피해가 직접적인 곳은 동북 3성입니다. 특이한 건 전혀 예고도 없이 정전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중공 같은 큰 나라가 예고도 없이 단전을 한다는 게 황당하지만 현실입니다. 랴오닝성 써냥에서는 정전으로 거리의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차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교통 정체가 엄청납니다. 베이징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샤오양, 하이덴, 동조, 빵산구 등에서 계획 단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건물 엘리베이터도 멈춰 아파트 안에서 사람이 갇히게 됐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사람들이 기구에 거꾸로 매달리는 공포스러운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또 한 공장에서는 단전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팬이 멈춰 23명의 공장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단전을 하는 바람에 새벽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공장을 돌리는 곳도 있습니다. 동북 지역의 학교 야간 자습 시간에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전기가 나가자 양초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에서 믿을 것은 양초밖에 없습니다. 지린성 수무유한공사, 그러니까 수자원 관리회사의 통제에 따른 겁니다. 국가 전망의 요구에 따라 동북전력관리국과 지린성 에너지국은 질서 있게 전력을 사용한다는 정신을 내세우며 통제 없이 정전과 제한 송전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2022년 3월까지 계속될 것이고 단전 단수가 일상화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단전으로 물 공급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 미리 생활용수를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통지가 있은 뒤 전 중공에서 양초 판매량은 10배나 폭증했습니다.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의 정전 사태가 동북으로 북상했습니다. 저장, 장수, 광동 등은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가 끊긴 것이지만 동북 지역은 민생이 필요한 전기가 끊겼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민용 전기까지 끊길 정도면 중공 전체의 전력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중공관영 인민일보는 이 사태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전기 사용량 표준을 제대로 못 맞추고 뒤늦게 난리를 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민일보의 샤커 다오라는 칼럼니스트는 9월 26일 산업 생산이 왕성할 때 정전을 단행한 것은 중앙정부가 명령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환구 15도 같은 논조입니다. 나라 전체로 볼 때 전력 공급은 충분한데 지방정부가 배분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의 발전 용량이 미국의 2배라 모자랄 리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몇 년 전부터 지방정부가 발전량과 사용량을 잘 맞추라고 요구해온 만큼 중앙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계약을 하게 됐는데 방학 동안 왜 숙제를 안 해놓고 뒤늦게 허둥대느냐는 논리입니다. 이번 단전 사태로 테슬라와 애플, 인텔, 엔비디아, 퀄컴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생산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타이완 업체도 연쇄 피해를 봤습니다. 수저우와 쿤산의 반도체, 평면 패널, PCB, OEM 제조업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업체들입니다. 여기에는 타이완 기업들도 많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중공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의 피해 상황을 보도하느라 바쁩니다.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헝따 사태 저리 가랍니다. 헝따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이재 상품을 산 사람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한 계층들이지만 정전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중공은 9월 26일 저장성 우전에서 월드 인터넷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중공이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태리의 한 파워 블로거는 중공의 인터넷망이 자신을 바꿔놓았으며 중공을 더 이해하고 배워 중공의 참모습을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분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주우한 총영사 강승석도 등장했습니다. 우한에 처음 왔을 때는 거리가 텅텅 비었는데 현지 주민들이 당국의 방역 정책에 잘 따른 덕분에 락다운이 해제돼 우한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중공의 인터넷망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에 발달된 인터넷망과 데이터 덕분에 테슬라가 생산과 판매까지 원활하다고 격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한 달 동안 중공을 2차례 칭찬했습니다. 테슬라는 7월에 중공시장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생산량이 급감하다 8월에 회복했습니다. 모델 3의 가격을 15,000유엔 정도 내린 덕분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는데 중공에서 죽을 쓰니 머스크는 안달이 났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기지도 중공이 가장 크고 시장도 큰데 전력 부족 사태로 붕괴될까 겁이 난 겁니다. 게다가 중공의 단전 사태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또 중공 내에서 테슬라의 경쟁자가 추격하고 있다는 조바심도 있습니다. 샤오미, 바이두, 화웨이, 웨일라이, 샤오펑 같은 중공 토종 메이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의 7월 성적이 부진한 데는 홈그라운드에 이점 있는 토종 메이커 탓도 있습니다. 중공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와 규격이 같으면서도 가격은 3분의 2 내지 절반이란 점을 부각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오펑의 P5는 지난해 테슬라에 패배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27만 유엔인데 반해 샤오펑의 P5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 레이더를 탑재한 자율 운행 시스템을 갖추고도 가격은 15만 유엔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에다 독일 벤츠의 EQS 전기차도 치열한 경쟁에 끼어들었습니다. 15분 쾌속 충전의 강점과 함께 항속 시간도 테슬라에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벤츠 브랜드로 고급차라는 이미지도 강력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테슬라보다 강한데 역시 중공에 공장을 지을 태세입니다. 테슬라는 중공 시장에서 저가로 치고 올라오는 샤오펑 P5 그리고 고급 부문의 벤츠까지 아래 위로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저장의 월드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중공 당국을 칭찬한 것은 잘 봐달라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이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헝다 사태다 전략난, 이에 따른 민심 위반 등 악재가 쌓여서 중공 체제가 당장 붕괴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중공은 오히려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니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서방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도 사방에서 날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